김정은 SUV와 트럼프 포비아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김정은 SUV면 자동차인데 트럼프 포비아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제목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김정은 관련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북한 얘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오늘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화면 좀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영상에 나갔는데 화면을 따로 좀 준비했거든요. 네. 이겁니다. 화면 보시면 김정은 새로운 벤츠 SUV 타고 등장. 저거 뭐 거의 한 3억 금방까지 간다는 차인데요. 앞서서는 벤츠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최근에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조선중앙TV에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 다 보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자, 김열수 실장님. 네. 지금 북한 내부가요. 뭐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도 심하고 경제도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저런 비싼 차를 타는 모습 저런 거를 공개를 하는 거를 대놓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과시하는 겁니까? 왜 보여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대내용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대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독재자잖아요. 예. 독재자가 자기가 저기 뭐 저거보다 더 비싼 차들 많은 건 아시죠? 그렇겠습니다. 뭐 5억짜리, 예, 6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타고 그래도 2억대 타잖아요. 어. 3억대 정도 타는 건데. 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는 북한 거라 주민들은 생각하고 그런 얘기할 생각도 못 한다는 겁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왕인데 왕이 의관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 뭐 그건 당연하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외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대외용.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대북 제재 해봐라. 예. 아무리 대북 제재 해도 나 이렇게 뭐 이거 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거 전부 다 사치품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수출하면 안 되는 품목이거든요. 제재 대상이잖아요.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번듯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게 김정은이 타는 차만 공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할 때 작년 연말에 예. 그때 간부들 삥삥 그러면서 뭐 차문 잠그는 것까지도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나옵니다, 지금요. 저런 네. 차들 타고 다녔어요. 저걸 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예. 대북 제재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외부 지향용이지 내부용은 아니다 저는 봐요. 이게요, 누군가 줬으니까. 근데 지금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나온 설명이 있어요. 그 내용 네.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독일 본사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화제가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한 적 없다. 이거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수 조치 엄격히 우린 당연하죠. 준수하고 있는데 우린 모릅니다거든요. 이거 러시아인가요? 중국인가? 이거 어디서 왔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게 저기 독일에 있는 저 자동차 회사에서 절대로 북한하고 거래 안 하죠.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금 저걸 사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예. 밖에 나가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 공간들이. 그쪽에서 또 직접 거래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샀겠죠. 사서 또 한 번 세탁을 하고 또 한 번 세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가 조금 찜찜하긴 한데 사실상 7월 27일 날 전성절 날 이제 세르게이 러시아 국방상이 거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마사지용으로 이런 것들이 선물로 들어갈 수도 선물 있겠다. 가능성. 선물요. 예, 선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사실상 저거 뭐 한 대, 10대, 100대 해봤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이 팔은 러시아에 예. 팔은 총포, 탄, 미사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더 뭐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마모 표현 썼잖아요. 이제 속칭 표현인데 제가 그걸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이거 네, 방송용으로 제가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런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연초에도 이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 정책 방향을 180도로 변경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김정은의 표현 속에 그런 말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해답이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안 읽어보면 예. 또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니까 활자된 내용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스스로가 다 그 얘기했어요. 지난 70여 년 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도 얘기해보고 평화 통일도 얘기해보고 예. 화해 협력도 얘기해보고 그걸로 해서 뭐 해봤는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10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진보와 뭐 보수 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운 정책, 대북 예. 정책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더라. 그러니 나는 지금 이것을 더 이상은 내가 용납은 못하겠다. 그래서 대남 정책 방향을 180도로 바꾸겠다. 이제는 민족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예. 뭐 그거는 거추장스러운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에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부 다 헌법도 바꾸고 이것을 전부 다 그 법령에다가 넣고 교육도 그렇게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남 정책이 바뀌었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바뀌었지 지금 이 시기에? 예, 지금 왜? 바로 그거예요. 그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2020년, 2021년, 2023년 북한이 제정한 법령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에는 북한이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반동 문화사상 예. 배격법이 쫙 나와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한국의 이런 이제 거기는 괴뢰라는 표현을 써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뭐 언어 이런 거 쓰지 말라라고 하는 예. 거고요. 2021년도에는 청년문화보장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평양문화어 강화법 이런 걸 예. 만들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소프트 파워, 한국의 예. K-팝을 포함해서 한류 이것이 너무나 넓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가서는 자신들이 거꾸로 한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서서 이 주제 제목 뒷부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네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경선, 첫 번째 경선에서 압승을 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거 이러다가 트럼프 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요. 그래요. 지금 다보스 포럼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재집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온통 관심사가 쏠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We want to come together, whether it's Republican or Democrat or liberal or conservative. It would be so nice if we could come together and straighten out the world and straighten out the problems.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were going to have a war with them and they have a massive nuclear stockpile, possibly as big as anybody. 자, 김 실장님, 네. 혹시 이러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하면 북핵을 인정해버릴 가능성 이거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용인해 주는 대신에 이제 여기에 그 경제 제재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이제 현재 상태로 동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 그렇게 준다는 되는 것이죠.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오늘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제약상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겠네요.